자, 좋습니다. 또 이어서 달려보죠. 이번에는 저희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부르는 함수라고 부르는 애와,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 정의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리고 첫 번째 C 언어에서 표준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다. 두 번째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수는 뭘까요? 함수. 저희가 수학에서의 함수는 대응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하면 인풋 값을 내면 아웃풋 값, 그리고 출력값, 입력값을 주면 출력값을 어떤 일정한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C 프로그래밍의 함수도 거의 비슷한데, 함수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냐면, 저희가 프로그래밍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참 오래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뭐와 뭐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명령어들과 데이터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들의 집합. 그런데 이 데이터들은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 안 변해. 계속 빨간색이야. 뭐 하기 전까지. 네, 연산을 해주기 전까지. 파란색으로 바꿔라. 빨간색의 색상을 좀 더 투명도를 높여라. 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전등이 켜져 있어. 바꾸기 전까지는 안 꺼져. 항상 상태값은 온 상태, 오프 상태가 되려면 어플을 해라라는 어떤 연산을 수행해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상태라고 하고,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적이다. 그리고 이 명령어는 뭐를, 이런 상태값을 변경을 하거나 어떤 우리가 기능하고자 하는 동작을 위해서 명령어들은 진짜로는 명령들인데요. 명령어들의 집합, 정확히 말하면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명령어들의 순차적인 집합에 의해서 뭐가 수행이 되냐면, 얘는 타이밍에 따라서 두 번 타이밍에다 하나의 명령을 실행해라. 그러면 딴 1번 명령, 딴 2번 명령, 딴 3번 명령. 제가 춤을 못 춰서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타이밍에 따라서 1번 명령이 실행하고, 타이밍에 따라서 2번 명령이 실행하고, 타이밍에 따라서 3번 명령이 실행이면, 곧 T라는 시간에는 얘를 실행하고, T 플러스 1 시간에는 얘를 실행하고, T 플러스 2 시간에는 얘를 실행해요. 곧 시간에 따르는 뭘 갖게 되냐면 변화를 갖게 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동적이다. 시간에 따르는 변화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뭐를 수행할 수가 있냐면,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걸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펑션을 뭐라고 다시, 어렵다 그쵸? 함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정말 어렵다 그쵸? 펑션은 함수인데 일반적으로 그 펑션은 기능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함수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함수다 이렇게 부른 거죠. 곧 함수는 결론적으로는 명령어들의 순차적인 집합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하기 위한? 어떤 특정 기능을 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순차적인 집합.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프로그램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뭐와 뭐? 명령어들과 뭐와? 데이터들, 상태들. 그러니까 이 동적이냐 정적이냐의 관점에서 보면 상태들인 정적인 요소들과 명령어의 프로세스인 동적인 요소들의 집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한 함수들과 데이터들의 집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기억 저장소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면, 기억 저장소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음에 명령어 영역이 따로 있고, 이 메모리 공간이 따로 있어요. 데이터 영역이 따로 있고, 또 데이터 영역에도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그런 데이터들이
자신만의 영역에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공부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거는 명령어들이 만들어지고 자리를 잡는 공간을 텍스트 영역 혹은 코드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들이 자리를 잡는 영역이다. 데이터들이 자리를 잡는 데이터 코드 에어리어, 데이터 에어리어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쨌든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저희는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어떤 함수를 만들어 봤죠? 그렇죠. 지금까지 메인 함수를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메인은 곧 프로그램 시작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램을 정의해 온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은 뭐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조금 억울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n을 정의하고 p를 정의하고 p의 n의 주소를 담고 p의 각각의 메모리에 값을 담은 다음에 n의 전체적인 내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어렵다, 그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출력이 됐다, 실행이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저희가 메인 함수를 뭐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저희가 메인 함수를 이렇게 뜯어 고쳐 볼게요. 프린트 헬로를 해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메인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냐면 이렇게 헬로를 출력하는 함수예요. 메인 함수는. 이때 잘 보세요. 이 블록 보이십니까? 이건 메인의 시작 블록이라고 불러요. 얘는 메인의 끝 블록이라고 부르고요. 이 메인의 시작과 끝이 뭘 나타내냐면 이 메인이 동작하는 시작과 끝을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인 함수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프린트 헬로를 출력해라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컨트롤 C, VV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뭐라고 정의했어요? 이제 메인은 헬로를 3번 출력해라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메인 함수의 정의라고 부른다. 메인 함수의 정의. 메인 함수는 어떻게 정의됐어요? 프린트 헬로, 프린트 헬로, 프린트 헬로 이렇게 하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의 정의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렀게요? 지금까지 printf 함수라고 불러왔어요. 지금까지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하고는 좀 다릅니다. 얘는 printf라는 함수를 지금까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프린트 헬로의 정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내부를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메인 함수는 우리가 내동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메인 함수의 내부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실은 이건 두 개가 좀 다른 건데요. 이 메인 함수는 누가 실행을 시켜주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OS가 실행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따닥 하면 이 메인을 실행해주는 놈이 바로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OS예요. 그리고 이 명령이 모두 다 실행되면 그러니까 프린트 헬로가 3번 출력되고 나면 누가 종료해줘요? OS가 다시 종료해줘요. 실행이라는 건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메모리상에 띄우는 동작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 종료라는 건 메모리에서 제거하는 동작이에요. 왜? 메인 메모리라는 곳에 프로그램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누가 해석할 수 없어요? CPU가 해석할 수 없어요. CPU는 누구하고만 대화를 하냐면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하고만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야 CPU가 해석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메인 메모리에서 내려가면 이제 CPU가 해석해서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행하고 있다, 종료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메인의 정의는 여기 있고 이 메인은 누가 실행을 해준다? OS가 해준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printf는 어디 있어요? 안 보여.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딘가에 있고 우리가 실행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실행한 거냐? 메인이 실행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메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메인이 야 헬로를 출력해줘. 자, 헬로를 출력해줘. 이렇게. 헬로를
출력해줘.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메인이 3번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printf가 3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 그래서 우리가 안 만들었는데 이게 이미 있다 그랬잖아요. 왜 있냐? 아까 우리 2가지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C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거. 이 라이브러리의 용어는 다음에 정의를 해드릴게요. 라이브러리는 컴파일 완료된 C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함수들의 집합. 컴파일 완료된 함수들의 집합인데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printf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죠? scanf도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고요. 다음에 우리가 뭐 메모리 복사 함수라든가 랜덤을 만들어내는 함수라든가 문자열 관련 함수라든가 시간 관련 함수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런 함수들은 모두 다 누가 만들어서 C 언어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능의 함수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러다가만 쓰면 된다. 사용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2번째,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복사하시고,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는 자, 이 동작 보이시죠? 이 동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자를게요. 자르고 컨트롤 X 잘랐어요. 컨트롤 X. 그 다음 출력해 헬로를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네. 끝. 이게 다예요. 네. 이렇게 하면 화면에 헬로가 출력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프린트 헬로를 정의해야 돼요. 프린트 헬로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나열해야 돼요. void 프린트 헬로 열고 닫고, 뭔지 모르지만 열고 닫고,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아까 자른 거 컨트롤 X 한 거 여기다 컨트롤 V 한 거예요. 해볼까요? 출력 결과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가? 컨트롤 F5 출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헬로가 출력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네. 출력됩니까? 만약 프린트 헬로 3번 하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C, VV 해볼까요? 그럼 실행을 하게 되면 와우, 헬로가 3번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자, 이제 용어들이 중요해요. 항상 공부를 할 때 정확한 용어들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 함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는 지금 우리의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있냐면 프린트 헬로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프린트 헬로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프린트 헬로를 정의하고 있어요. 다 용어를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프린트 F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헬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void라고 써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int라고 써있고요. 이렇게. 자, 중요한 건 열심히 제가 나눴어요.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함수는 메인 함수.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인 함수. 이 함수는 뭐라고 불러요? 프린트 헬로 함수.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프린트 헬로의 정의. 프린트 헬로라는 건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메인이라는 함수는 이게 바로 정의.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린트 헬로를 똑같이 몇 번 썼어요? 3번 썼죠? 그죠? 3번. 그래서 뭐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메인은 이렇게 하고 종료를 한다. 시작하면 이렇게를 하고 종료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프린트 헬로는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는 헬로라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한다 라고 정의를 한 거죠. 아시겠어요? 네, 지금 검정펜이 약간 얘가 서운해가지고 제가 지금 화려하게 파란 펜하고 빨간 펜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합니다. 용어. 이때 이쪽을 프린트 헬로를 사용하는 쪽. 아시겠어요? 다시 이쪽을 프린트 헬로를 사용하는 쪽.
그래서 사용하는 쪽에서는 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린텔로를 부른다. 기능을 사용한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른다.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호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호출. 그래서 얘를 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수를 콜한다. 부른다. 이렇게 부른다. 부른다. 호출. 호출. 그리고 함수가 호출되면 이 함수가 만들어 놓은 기능인 명령들이 실행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행이라고 불러요. 실행. 자, 1번 호출, 2번 실행. 이걸 그래서 run이라고 해요. run. 그리고 이 함수가 다 끝나고 나면 나를 호출했던 영역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는 반환이라고 하고요. 이걸 return이라고 합니다. return. 그래서 함수를 실행할 때 순서 3단계가 바로 call, run, return. 자, 그럼 문제. 우리 코드에서 call, run, return을 몇 번 했을까요? 몇 번? 네, 3번 했죠, 3번. 네. 아시더라도 다 대답을 안 하죠.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뭐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명령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세 개. 메인은 명령이 하나, 둘, 세 개. 명령은 메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call, run, return. 두 번째 명령. call, run, return. 세 번째 명령. call, run, return.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력하는 코드가 몇 번이 실행된 거예요? 3번이 실행이 된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고, 자, 이때 이렇게 부르는 영역 있잖아요. 이 부르는 영역, 여기서는 서비스를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비스. 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는 서비스를 불러다가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부르는 놈, 그리고 사용하는 놈. 그래서 얘를 뭐라고부터 부르냐. 여러분들 이런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봤다고 하면 안 되는데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들어보셨죠? 네, 반갑습니다. 들어봤다고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는 사실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기능을 요청하는 걸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서버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주문하거나 요청하는 놈을 클라이언트, 그런 기능에 대해서 응답하는 놈을 서버라고 합니다. 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퀘스트, 요청한다, 그리고 응답한다, 그래서 리스판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됐건 이런 서비스를 요청하는 놈이 누구냐?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인이 뭐라고 부르냐면 야, 출력해줘 헬로우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메인의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죠. 기뻐요. 클라이언트. 코드면 코드. 코드라는 건 이런 텍스트 작성된 프로그램을 모두 다 코드라고 부르니까 이 텍스트 작성된 내용물을 코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코드 혹은 줄여서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이쪽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 서버 코드 혹은 줄여서 그냥 서버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메인의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클라이언트. 프린트 헬로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서버. 근데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여기 보세요. 프린트 헬로에서는 다시 누구를 불러요? 여기 지금 확 갈겨 썼지만 누구예요 얘가? 프린트 F.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는 누구야? 프린트 F 입장에서는 얘는 요청하잖아, 프린트 F를. 얘는 누가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여기 어딘가에,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어딘가에 프린트 F가 있는데 이 프린트 F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버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한테 가가지고 물 한 잔 떠와. 이렇게 함부로 시키면 안 되는데 요즘에. 초등학생이에요. 물 한 잔 떠와. 그러면 아들은 누워서 동생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너가 떠와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클라이언트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들은 서버가 되는 거고,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클라이언트, 딸은 서버가 되는 거죠. 최종 서버가 이제 그걸 실제 기능하긴 하지만 다시 아들한테 넘기면 아들이 쟤한테 이제 물 한 잔, 정말 적정한 예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적정한 예제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좋아요.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일컫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해서 이쪽 메인 코드를 뭐라고도 부르냐? 호출하는 놈이라고 해서 얘를 부르는 놈이라고 해서 콜러라고 부릅니다. 콜러보다는 클라이언트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얘는 뭐라고 부른다? 콜러. 얘는 불림을 당하는 놈이라고 해요. 불림을 당하는 놈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 얘는 콜리라고 불러요. 콜리. 불리는 당하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콜리. 그래서 콜러, 콜리. 콜, 런, 리턴. 아시겠죠? 완전 용어 많아요. 다음에 시험 보도록 하겠어요. 애워가지고 오시라는 거죠. 네. 만약에 못 외웠다 그러면 나오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어쨌든 자,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 용어는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저희가 콜백 함수라든가 이런 개념을 알려면, 이런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그런 용어들이 어렵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하시도록 하고요. 방금 만들었던 제가 여기다가 함수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프린트 헬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함수의 정의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아직 용어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함수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에 용어들이 있어요. 또 아까는 실행 측면에서 바라본 거고요. 함수의 구조적인 측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함수의 형식. 그런데 어떤 형식이라고 하냐? 반환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리턴 타입이라고 해요. 반환 형식.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하냐면 함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누구냐면 이따가 매개 변수 리스트라고 불러요. 매개 변수 리스트. 외울 거 많죠? 매개 변수 리스트. 정말 이거 못 외웠다고 다음 시간에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건 농담이었어요. 오늘 새로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매개 변수 리스트. 그 다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함수의 바디, 우리말로는 몸체라고 해요. 함수의 몸체. 자, 크게 네 가지가 있죠. 함수의 반환 형식, 얘는 함수의 이름, 얘는 매개 변수 리스트. 아직 매개 변수 리스트가 없는데요. 어쨌든 매개 변수 리스트 영역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 얘를 뭐라고 부르냐? 함수의 몸체라고 부른다. 아시겠어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용어. 네, 마지막 용어로 함수를 요 영역과 이 파트, 이 영역으로 나눠요. 이 두 개의 파트로 나누는데, 이건 뭐를 뜻하냐면 이 함수는 A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B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C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D라는 명령으로 끝난다. 이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뭘 나타낸다고요? 이 함수의 동작을 나타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영역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의라고 합니다. 이 함수의 정의. 이 함수의 정의부. 정의 파트. 아시겠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 얘는 특별하게 부르는 용어가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함수의 시그니처라고 불러요. 시그니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시그너처나 시그니처라고 그냥 불러요. 이렇게 우리가 굳이 시그니처를 번역해라 그러면 아주 머리 아픈데 서명 정도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를 보면 이 함수가 어떤 리턴 타입을 갖고 어떤 이름을 갖고 어떤 매개 변수 리스트를 갖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정도예요. 어찌됐건 함수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두 파트로 나누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고 함수의 정의부라고 부르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고 함수의 시그니처라고 부른다. 왜 얘가 중요하냐면 C나 C++은 다음에 보면 헤더와 실제 코드를 가지고 있는 C 소스 코드로 나눠져요.
이 헤더에 뭐가 들어가냐면 보통 함수에 선언 정보라고 부르는 시그니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구현에는 그 소스 코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저 정의가 꼭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급에 가게 되면 고급이 아니죠. 중급에 가게 되면 저희가 그런 걸 함수도 다 분류를 해서 여러 함수들이 또 다른 함수를 막 부르도록 또 만들고 파일들로 분류를 해서 어떤 파일들은 라이브러리에다 담고 막 이런 것들을 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조 안 할게요. 하도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다 이해하시는 걸로. 좋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요. 너무 이렇게 또 이론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실습을 하도록 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용어를 알았으니까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복사했어요. 복사하셨죠? 자, 이번에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프린트 헬로, 출력 헬로를,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3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린트 헬로를 3번 해. 5 주면 5번 해. 자, 저희가 요즘에 커피 그래요. 저기 커피도 있는데 커피 많이 먹잖아요. 그쵸? 딱 커피점에 가가지고 줄을 우선 서야 되겠죠? 저는 커피점에서 누군가요? 고객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점원이 있겠죠. 점원이 있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메리카노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4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 잔 먹을지 누가 알고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알고 있는 상태죠. 아시겠어요? 그걸 주문을 하면 그 개수만큼 점원이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클라이언트는 몇 개 줘? 이런 값을 넘길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용어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네. 인수 혹은 인자라고 불러요. 영문으로는 아규먼트 이렇게 부르고요. 이 3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수 혹은 인자, 우리말로. 그 다음, 그럼 얘는 이 값을 받아야 돼요. 어디단가 받아야 되겠죠.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메모리 공간이 있어야 되고. 뭐 만들어야 돼요? 인트형 n 정수가 넘어오니까 변수가 필요해요. 변수가. 아시겠죠? 얘를 뭐라고 해요? 변수. 그런데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매개변수. 그러니까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인트형 n, 그러니까 많은 책들에서 이게 용어를 구분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프린트 헬로를 해라 이렇게 인수를 넘겨주는, 클라이언트에서 넘겨주는 이 값을 인수라고 하고요. 프린트 헬로가 이렇게 변수가 있는데 이 n을 뭐라고 하냐면 파라미터 매개변수라고 불러요.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다 해서 매개변수. 이건 클라이언트에서 가지고 있는 값이고 그 값을 받기 위한 서비스 코드,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변수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가 전혀 다르니까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인수를 넘기면 어디다 받는다? 매개변수에 받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저 n개만큼 출력하기로 했죠. 우리한테는 이미 연습이 다 돼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루프문. 몇 번 돌리면 되냐? n번 돌리면 되니까 i는 0부터 n이 될 때까지 1씩 증가하라 하면서 뭐 해라? 헬로를 출력해라. 그럼 헬로가 몇 번 출력되겠어요? 몇 번? 3번. 여기다 엔터 한 번 더 치죠. n번. 엔터 한 번. 엔터 한 번. 왜요? 그냥 멋있게. 그냥 멋있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헬로를 한번 3번 출력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했어요, 여기까지? 네. 오류가 나면, 여러분들 오류 나면 짜증내야 하실 필요 없고, 뭔가 쳐가지고 오류가 나면 막 기뻐하시면 돼. 나의 실력을 높여주려고 오류가 났구나. 사실 뭐 이렇게 코드를 친 다음에 따라 친 다음에 오류가 안 나잖아요. 그럼 그냥 실행하고 마는데 오류가 나면 어디서 오류 나왔을까 막 고민을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걸 찾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끝나갈 때 정도가 되면 10차시 정도 되면 저희가 그 오류를 컴파일러 오류가 났을 때는 어떻게 잡고 버그, 프로그램 실행 오류가 났을 때는 어떻게 잡는지 간단한 그런 툴들도 공부를 할 겁니다. 뭐 자세히는 안 하더라도 저희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만큼은 간단하게 할 거니까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 상태로 출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헬로를 3번 출력하고 엔터를 한번 때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장점이 뭐냐? 자, 프린트 헬로를 5번에, 프린트 헬로를 7번에 이렇게. 어때요? 얼마든지 이렇게 때리면 8번에 7번이니까 몇 번이 출력되겠어요? 와우, 15번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엔터를 그냥 때린 건 아니죠. 이거 몇 번씩 출력되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엔터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프린트 헬로 함수가 몇 번 호출됐을까요? 3번. 프린트 헬로는 지금 3번 호출한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헬로를 몇 번씩, 그 개수만큼 n번씩 출력을 한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인수는 3, 이때 인수는 5, 이때 인수는 7. 이때 매개 변수는 처음에는 3값을 받고, 짜자잔, 3번 돌렸겠죠. 두 번째는 얼마 값을 받고, 5 값을 받고, 짜자잔, 5번 돌렸고, 7 값을 받고, 7번 돌렸고, 그래서 모두 다 실행이 되고 나면 종료가 되더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직접 정의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라고 부를 수 있냐? 헬로를 출력하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인수를 넘기면 뭐에 받는다? 매개 변수에 받아서 그 개수만큼 출력을 해준다라는 거. 복사. 그럼 저희가 또 이런 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할 거예요. 프린트 애드 해줘. 누구하고 누굴? 10하고 20을. 그랬더니 결과가 얼마가 출력이 된 거냐면 30 이렇게 하고 출력이 된 거예요. 결과가. 해볼까요? 10하고 20을 뭐라고 불러요? 10하고 20을 다시 인수. 오케이. 인수. 자, 이때 보이드, 지금은 보이드, 프린트, 애드, 인수를 뭐라고 써요? 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매개 변수. 2개니까요. A, 매개 변수 B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넘어가는 게 정수이기 때문에 인트 형식이지, 만약 여기 실수 형식이면, 더블, 문자열 형식이면 차 에스트리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다양한 연습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를 뭐라고 쓴다? int a. 여기를 뭐라고 쓴다? int b 이렇게 쓴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복사. 자, 복사해놓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얘의 기능이 뭘까요? 이 들어온 10의 데이터를 누가 가져요? A가. 20의 데이터를 누가 가져요? B가. 한마디로 누구의 합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A와 B의 합을 출력하라는 거니까. 자,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출력해 주세요. 정수 더하기 정수의 값을 뭘로? 정수로. 이렇게. A, B, A 더하기 B. 이렇게. 네. 그러면 10 더하기 20은 30이다 라는 결과를 출력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좋아요. 아우, 좋다. 복사. 자, 복사하세요. 복사. 여기 보이는 10하고 20을 이제 다른 값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자, 두 번째, 컨트롤 C, V. 100하고 20. 100하고 20. 100하고 20. 그럼 얘는 얼마가 출력되겠어요? A는 얼마? 100. B는 얼마? 20. A 더하기 B는 얼마? 120.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하나는 30이 출력이 되겠지만 두 번째 거는 보시는 것처럼 120이
출력이 되겠죠? 네,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복사. 자, 요 정도 우선 코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 또 한 스텝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정도가 될 텐데요. 이번에는 10하고 20을 이렇게 더해서 그전엔 출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0하고 20을 더한 결과를 받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커피점에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하고 드세요 한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아메리카노 2잔을 드세요 한 거하고 똑같아요. 돈도 지불을 하고 아메리카노 시키기도 했는데 그걸 드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뭘 안 받았어요? 내가 클라이언트가 안 받은 거야. 고객이 좀 적절한 예제가 아닌가요? 만약에 모든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점원이 막 하여튼 엄청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엔 어떻게 한다고요? 10하고 20을 줄 테니까 너는 결과를 내한테 줘.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뭘 돌려받아야 돼요? 결과를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점원한테 내가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으면 점원이 분명히 뭐를 아메리카노 2잔을 생성해서 내한테 줄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다 지우고 이렇게 자 add 더해줘 뭐하고 뭐를 10과 20을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저 add가 합한 결과치 얼마를 던져줘요. 내한테 다시 30을 던져줘요. 그걸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한 가지를 배울 거고, 지금은 뭘 배울 거냐면 나는 받아야 되니까 30을 받기 위한 내 쪽에 메모리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요? 네, 이와 같이. 왜요? 이건 문법이에요. 이건 외우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과 20을 더해줘. 그러면 더해서 제가 내한테 주고 나면 자 이제부터는 함수가 아니에요. 다시 제가 내한테 값을 던져주고 나면 이제부터는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결과치일 뿐이에요. 다시 이거에 대한 언급은 지금 우리는 초보니까 조금 이거를 자세히 하기는 좀 그렇고, 어찌됐건 내가 10하고 20을 더해줘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그 결과치를 만들어서 내한테 던져주면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값을 가져서 돌아왔을 때 이 함수는 단지 뭐라? 던져준 값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어디다 넣어야 돼요? 내 메모리 공간 내에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클라이언트 영역을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썸의 결과치는 이거다. 네. 썸의 결과치는 이거다. 이렇게 결과를 치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뭐만 만들면 돼요? add라는 기능의 함수 두 수를 더해서 다시 던져주는. 알겠어요? 클라이언트가 뭐뭐를 줬어요. 우선 10과 20을 던져줬죠. 그러면 add라는 함수는 인수 두 개를 받아야 되려면 매개 변수 몇 개가 필요해요? 두 개, int형 a와 int형 b. 네. 두 개가 필요하고 이 값을 계산해요. 뭐라고 계산하냐? int형 리절트는 a 더하기 b. 결과치를 계산해서 그걸 다시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클라이언트한테. 그게 바로 리턴 값이라고 부릅니다. 리절트. 이렇게 던져줄 거야. 리절트를, 결과를, 이런 뜻이에요. 이때 이 결과치의 형식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리턴 형식이에요. 아까 지금까지 여기다 뭐 썼어요? void. 이거는 반환 형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void를 써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void 형식은 함수의 반환 형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매개 변수에도 쓸 수 있는데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결론적으로 반환하는 값이 뭐냐면 정수예요.
그러니까 반환 형식이라고 불러요. 다시 얘는 반환 값, 리턴 밸류. 얘는 반환 형식, 리턴 타입. 반환 값이 정수면 반환 형식도 정수. 반환 값이 실수면 리턴 형식도 실수 형식이 돼야 된다. 아시겠어요? 바로 형식은 데이터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정수라는 성질을 알려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던져주면 돌아와서는 이 결과치가 얼마다? 30이라는 값 자체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돌아오면 함수가 아니다. 단지 얘가 뭐다? 값이다. 그러니까 던지면 얘가 리절트 값을 던지면 이게 이제 처음에 초보 때 실수하는 거예요. 던지면 이걸 썸에다가 넣는 게 아니에요. 썸에 넣는 줄 아는데 썸에 넣는 게 아니라 던져주면 이 함수 자체가 그 값이고 30이고 그 30을 다시 어디다 담아요? 썸에다가 담아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했더니 짜잔. 네, 출력을 했더니 썸은 30값이 출력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컨트롤 C, V 복사한 다음에 여기를 다이렉트로 add 네, 얼마 값을 만들어 볼까요? 49 네. 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네, 49를 네. 그래서 출력을 하면 여기는 얼마가 출력이 될까요? 네, 13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거를 던져줘가지고 결과를 더해서 리절트에 넣은 다음에 다시 던져주면 얘의 결과는 얼마가 되겠어요? 13. 이 자체가 13인 거예요. 그 13을 다시 문자열로 만들어서 썸은 13 값을 출력해라니까 이 문자열이 출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좀 어려운 코드죠. 이 함수가 드디어 거의 함수로서는 완벽한 함수. 별거 없지만 완벽한 함수. 뭘 가지고 있냐면 매개 변수도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냐면 리턴 값도 가지고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함수다. 자, 여기 보시면 함수. 얘는 함수의 이름, 반환 형식. 이건 매개 변수 리스트 합쳐서 매개 변수 리스트. 매개 변수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 매개 변수의 형식, 첫 번째 매개 변수 A, 두 번째 매개 변수 B, 매개 변수 두 번째 거 형식. 10, 20은 뭐라고 불러요? add 함수의 인수. 아시겠죠? 함수의 호출. 호출하면 함수가 실행되고 run 다시 리턴 돼서 이 값을 가지고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30 담고 출력하고요. 또 호출. 그러면 똑같은 연산을 해서 13을 가지고 되돌아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가 30과 20이 아니죠. 30과 13의 결과치를 출력하는 간단한 예제가 되더라.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네, 결과치는 다음처럼 깔끔하게 출력이 된다. 여기까지를 연습해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저희가 아직 포인터라든가 배열이라든가 이런 걸 함수와 관련해서 쓰지 않았고 메모리의 영역을 나누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내용들을 설명할 거니까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